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 워싱턴 위저즈와 미러키 벅스의 트레이드가 어제 제가 라방을 하던 도중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피닉스 경기를 스포티비에 중계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지미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트레이드가 터지면서 미들턴과 쿠즈마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뒤늦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이 트레이드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즈마를 품에하는 미러키. 자,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카일 쿠즈마,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 골든스테이트에서 뛰었던 선수였죠. 그 다음에 2025년 2라운드 픽을 받아봤고요. 워싱턴은 크리스 미들턴, AJ 존슨 2028년 1라운드 픽 스왑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트레이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고 해요. 물론 좋습니다. 크리스 미들턴을 내보내고 우리 전력 보강하시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야니스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또 미들턴의 몸 상태라면 우승에 실패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니스도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야니스와 미들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전에 올스타 드래프트 픽을 할 때도 야니스가 제일 먼저 뽑았던 선수가 미들턴이고, 야니스 프로 커리어에서 미들턴의 프로 커리어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가 서로예요. 야니스는 미들턴, 미들턴이 야니스. 그만큼 절친한 사이지만 미러키가 우승을 위해서는 로스터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었죠. 자, 그리고 쿠즈마는 트레이드 보너스 수익을 스스로 일부 축소했습니다. 이거는 미러키의 셀러리에 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미러키 벅스는 애초에 카일 쿠즈마의 스피디한 플레이, 또 트랜지션을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능력에 신뢰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올 시즌에 쿠즈마의 효율은 박살이 나 있지만 그래도 쿠즈마가 어느 정도 정제된 팀에서 뛰면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죠. 자, 그리고 미러키 벅스는 쿠즈마에 대한 굉장히 넓은 범위의 탐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즈마를 4번, 야니스를 5번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미러키 벅스 구단 수뇌부의 일처리 엉망이죠. 존 호스트 단장 믿업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J 존슨이라는 선수를 뽑아놓고 반 시즌 만에 포기하고 쿠즈마를 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러키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자, 올 시즌 쿠즈마는 어땠을까요? 개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 역할이 축소됐어요. 그 다음에 갈비뼈 연골 파열 때문에 시즌 초반 한 달가량 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 끌어올리고 경기 감각, 매치핏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워싱턴이 올 시즌 들어서 약간의 공격 스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쿠즈마가 평균 22점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볼 소유 시간이나 유시지 퍼센트가 높았다면, 올 시즌 들어서는 조던 풀, 빌랄 쿨리발리, 그 다음에 법 캐링턴, 그 다음에 키션 조지 이런 선수들이 오면서 여러 볼 핸들러가 있는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빅 윙이나 빅 포워드들이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 말콤 브럭던도 있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카일 쿠즈마의 효율과 볼륨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8승 41패짜리 팀에서 보통은 이런 베테랑들이 좀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베테랑의 역할을 못했어요. 수비는 여전히 개판으로 하고, 공격은 본인이 개인적인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막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형편없었고요. 3점 28.1%, 지금 자유투가 60%를 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의 쿠즈마는 완전 저점 오브 저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들턴은 어떨까요? 자, 미들턴도 쿠즈마와 마찬가지로 몸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프 시즌 때 양쪽 발목 수술 받았어요. 양쪽. 한쪽을 받아도 미들턴 같은 베테랑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양쪽을 받았으니 밸런스를 찾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더딘 회복 과정을 밟으면서 주전으로 뛰다가 벤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식스맨으로 활약을 중인데 여전히 평균 2자리 득점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플레이 메이킹도 훌륭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수비예요. 발목이 사실 2번이나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백스텝이나 사이드 스텝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비가 완전히 미들턴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23경기 포함해서 최근 3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시즌 반 동안 출전 경기 수가 111경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저리 프론이었고, 미러키에서 정말 많은 걸 희생하고 또 헌신했지만 지금이 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면 팔 수밖에 없는 자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들턴이 지난 12년 동안 미러키에서 쌓은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우승 1회, 그 다음에 올스타 3회, 여기에 735경기, 구단 역대 2위고요. 출전 시간 23,039분, 이것도 2위. 12,586득점 3위예요. 네, 카림 압둘 자바, 그 다음에 야니스 다음이고요. 어시스트도 3위입니다.
여기에 3점 성공 개수 1위, 무려 5개 항목에서 구단 역대 3위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구 결번 100%죠. 존 호스트 단장 가서 뺨 때려도 영구 결번은 무조건 할 겁니다. 또 미러키가 뭐 영구 결번에 그렇게 짠 구단도 아니기 때문에 미들턴의 영구 결번은 100%이지만 또 미러키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죠. 우리의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선수인데 이대로 떠나가는 게 굉장히 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 뭐 곁다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트레이드에 포함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J 존슨의 몸무게가 드래프트 당시에 80kg이 안 나갔습니다. 완전히 깡마른 멸치였어요. 네, 그런데 이 선수는 프로젝트형 유망주였습니다. 지난해 드래프트 1라운드 23순위 지명자였고요. 하지만 당시에도 지나치게 빨리 뽑았다. 쟤 누군데? 쟤가 호주에서 뛰었어? 와, 평균 득점이 뭐야? 5점도 안 돼?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AJ 존슨 픽은 정말 이상한 픽이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2024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자이자 19살 알렉스 사르를 비롯해서 영건들과 함께 이제 워싱턴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더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위닝팀에서는 기회를 못 잡아요. 미러키가 그런 기회를 줄 팀도 아니고 닥 리버스 감독의 성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워싱턴에는 19살짜리 알렉스 사르, 19살짜리 법 캐링턴, 그 다음에 2023년 7위 지명자이자 20살짜리 빌랄 쿨리발리, 그리고 2024년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지명받은 21살 키션 조지와 타임라인이 동일합니다. 물론 이 선수들 알렉스 사르를 제외하면 전부 다 AJ 존슨과 겹치는 선수고 존슨이 여기서 출전 시간을 얻어낼지는 뭐 의문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리빌딩을 하고 있거나 젊은 팀에서 비슷한 연배들끼리 함께 뛰는 게 AJ 존슨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볼드윈 주니어는 누굴까요? 골든스테이트에서 뛰다가 결국에는 워싱턴 위저즈로 갔습니다. 조던 풀 트레이드 때 함께 팀을 옮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볼드윈 주니어가 미러키로 왔잖아요. 미러키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단 미러키를 품고 있는 위스콘신 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로컬 보이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미러키 교회에 있는 그런 이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위스콘신 미러키 대학에서 아버지 팻 볼드윈 주니어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 시즌 동안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러키의 딱 로컬 보이이자 미러키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선수죠. 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뭐 기회를 많이 못 잡았고 기회를 또 잘 살리지도 못했지만 3점을 던질 수 있는 장신 윙 자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의 벤치가 굉장히 좁다는 점에서 로테이션 진입의 가능성은 충분하죠. 자, 일단 미러키 벅스 셀러리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미러키는 이번 트레이드로 7.5밀을 세이브했어요. 750만 달러를 아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에이프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프런만 초과하게 된 거죠. 세컨드 에이프런 초과하는 순간 팀은 진짜 깝깝해집니다. 운영 자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빼박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에이프런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스터의 유연성이 증대됐죠. 왜냐하면 추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들턴의 계약을 보시면 다음 시즌 때 34밀입니다. 그런데 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이걸 포기하면 뭐 가는 거고, 만약에 플레이 옵션을 옵트인으로 발동하면 미들턴이 하는 걸 봐서 워싱턴 위저즈가 발렌슈나스로 드래프트 픽을 가져왔듯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양면 카드인 거예요. 나갈 거면 그냥 뭐 나가면은 우리가 그만큼 셀러리 빠지는 거고, 만약에 괜찮게 했고 옵트인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워싱턴 입장에서는 짧은 계약이 남은 미들턴의 이 계약 구조가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미러키 벅스가 악성 계약을 받은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쿠즈마가 다음 시즌 때 21.5밀, 아무리 쿠즈마가 지금 삽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연봉 인플레 상황에서 21.5밀이면 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26, 27 시즌은 놀랍게도 19.4밀이에요. 그러니까 하향식 계약인데, 이 하향식 계약이라 하면 갈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셀러리 캡 비율로 따지면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셀러리 캡은 매년 향상인데 금액이 떨어지면 그 폭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쿠즈마의 이 하향식 계약으로 셀러리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미러키는 미러키대로 나름대로 뭐 셀러리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의 트레이드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와 워싱턴 모두 다 별 3개 반씩 주고 싶은데요. 일단 미러키 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세컨 에이프런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치세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로스터에 또 유연성이 증대가 됐습니다. 자, 추후에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두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빅 윙이 가세했죠. 미러키에게 필요한 건
빅이었습니다. 빅 혹은 빅윙. 그렇기 때문에 빅윙이 가세를 했고, 그 다음에 건강 이슈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미들턴은 지금 뭐 10경기 뛰면은 6경기, 7경기 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신체의 노쇠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런데 쿠즈마는 뭐 부상 자체가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이슈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또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라는 벤치 자원을 추가했습니다. 또 신장은 여전히 훌륭한 편이고요. 자, 그리고 괜찮은 픽이 될 수 있는 2025년 2라운드 지명권도 어떻게든 가져왔어요. 그쵸? 가까운 미래에 있는 2라운드 지명권이고, 또 2025년 드래프트가 워낙 풀이 좋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2라운드 지명권을 가져온 것 자체는 not bad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박이 될 수 있는 2028년 1라운드 픽 스왑인데, 자, 물론 이거는 야니스가 언해피를 띄우고 미러키를 떠났을 때의 워싱턴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뭐 사실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8년이면 3년 뒤에요. 그리고 미러키는 점점점 팀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니스가 뭐 그 당시까지 미러키에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박도 될 수가 있죠. 여기에 타임라인에 맞는 프로젝트형 유망주 AJ 존슨을 영입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긁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싱턴은 성적, 당장의 승률에 대한 부담이 덜하니까 누구든 복권을 긁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AJ 존슨을 영입한 거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활약 여부에 따라서 미들턴을 활용해서 픽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즌이 플레이 옵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옵트아웃하고 나가면 보내주면 되고, 셀러리는 우리가 그만큼 비게 되는 거고, 만약에 미들턴이 괜찮게 해, 그리고 그냥 내가 이 돈 받고 1년 정도 더 해볼래, 그러면 옵트인을 하게 되니까 미들턴의 저 많은 셀러리 33일로 무언가 악성 계약을 받아오면서 또 거기에 덕지덕지 지명권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여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건 워싱턴에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친 베테랑을 제거했습니다. 물론 미들턴도 베테랑이고 단점이 분명하지만 카일 쿠즈마 같은 경우에는 영건들의 성장에 올 시즌 방해가 될 정도로 해악을 끼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좀 잘한 경기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나다운 뭐 그냥 내 플레이를 할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삽질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이라는 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내보낸 건 워싱턴에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물론 제가 쿠즈마에 대해서 뭐 효율이 낮다, 성장에 해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립이 돼 있고 정제돼 있고 당장 이겨야 되는 미러키 같은 팀에서는 또 쿠즈마가 눈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카일 쿠즈마가 LA 레이커스 시절에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도왔던 그 시절처럼 내 할 일만 똑바로 딱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집중력 있게 본인의 플레이를 가져간다면 강팀의 좋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올 시즌 쿠즈마가 완전히 꼬라박았다 하더라도 반대로 꼬라박았기 때문에 내가 8승 41패짜리 팀에서 그래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간 건 본인의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더욱더 상승시키면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의 향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카 돈치치가 떠났고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로 갔고 골스와 레이커스가 오늘 터지면서 굉장히 이 트레이드가 좀 소소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작은 트레이드 저희 조코피TV에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또 이런 트레이드에서도 저희가 뭐 느낄 수 있는 재미, 그리고 또 다른 뭐 흥미거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소식들도 저는 계속 놓치지 않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5시가 트레이드 마감일입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트레이드 멈춤 없는 논스톱 라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재밌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간 동안 제정신으로 버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과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여러분과 7시간 라방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맛있는 음식 딱 준비하셔서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7시간 논스톱 라방 함께 재밌게 보내시죠. 자, 이따 10시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